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문민종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이고요.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상일 선수와 대국할 문민종 선수 좀 생소한데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네, 변상일 선수는 워낙 잘 아실 테고요. 문민종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2003년생으로 만 15살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정말 주목해야 될 신예가 있다면 문민중 선수가 그 중에 한 명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앞에 그 미래를 좀 밝게 보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다크호스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판부터 너무 강자를 만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변상일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대국 내용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 크라운 혜태배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이고요.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고요. 한국기원 소속의 만 25세 이하 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예선에는 스위스 리그로 펼쳐졌고요. 본선은 32강전 토너먼트입니다. 네, 결승 3번 승부로 펼쳐지고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전기 시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대진표입니다. 김재영 선수가 김혜수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여자 기사로서는 첫 16강에 진출을 한 상태이고요. 네. 변상일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대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문민종 선수가 유망주라고 했는데 좀 네. 어떤 점이 좀 번뜩이나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그 국가대표 영재팀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재팀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하의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거고요. 또 만 18세 이하 육성군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문민중 선수가 영재팀에서 이제 승격이라고 할까요? 육성군 선발전에서 통과를 해서 육성군 리그전, 그러니까 이제 자신보다 한 두세 살 위에 형들과 승부에서도 지금 밀리지 않고 그런가요? 네, 대등한 이제 리그전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좀 상당히 앞으로를 더 좀 주목해야 되는 신예 같고요.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차근차근 조금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변상일 선수는 어느덧 구단이 되었고요. 네, 올해 이제 JTBC 대회 우승으로 구단이 됐고요. 문민종 선수는 이제 갓 입단을 했습니다. 2017년에 입단을 했고요. 이번 크라운 혜택 예선에서는 2패를 먼저 당했지만 이제 3연승을 하면서 어렵사리 이제 본선 관문을 진입을 했습니다. 변상일 선수 지금 랭킹이 4위까지 올라 있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한국 바둑 리그나 각종 국내 기전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고 이제 좀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가 맞죠. 이제 좀 높은 곳에서의 정말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선수가 초반 착점이 빨랐는데요. 피셔 방식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초반 진행이 빠르네요. 처음에 이제 흑이 소목과 이쪽 화점 그 이후에 바로 이 날이자 굳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상변이 정석 진행을 시켰고 흑이 좌하 쪽에 3-3을 침투한 다음에 걸쳐간 장면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변상일 선수는 평소에도 워낙 인터넷 대공량도 많고 국가대표 훈련에서도 이제 리그전 대국 또 이제 자율리그라고 해서 또 정규 리그전 외에도 추가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실전 감각을 위해서 하는 리그전에서도 또 대공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공량은 항상 많아요. 변상일 선수는. 그리고 인터넷 대국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대국도 또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합과 인터넷 대국 수를 합친 이 숫자에서는 아마 한중일 통틀어서 정말 한 3명 안에 들 겁니다. 변상일 선수가. 실전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전을 통해 얻는 게 많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마도 뭐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둘 다인 것 같아요. 변상현 선수는 철저하게 실전을 통해서 갈고 닦았고 신예 시절부터 인터넷 대국 정말 너무 많이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이야기가 주위에서 나올 정도로 네. 많은 대군량을 어릴 때부터 계속 두고 있고요.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시합도 엄청나게 많이 뒀네요. 오늘 대국이 99번째 대국입니다. 70승 28패. 그것도 엄청난 성적을 올리고 있고 오늘 대국이 99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예선전이 시작되면 변상현 선수도 또 100국을 넘기겠네요. 네. 진석 해설위원도 그때 100국을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체력은 좀 문제가 없었나요? 충분히 소화할 만한 네, 대국인가요? 이 질문을 얼마 전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30대 후반, 이제 내일 모레면 40대가 됩니다만 슬프지만 그때는 또 20대 나름 20대였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었고 또 이제 성적이 좋으면서 바쁜 거는 기사에게는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이제 뭐 기쁜 일이죠, 사실. 김희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네. 형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문민종 조단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대회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냈었고 어린 나이에 뭐 어린이 대회에서부터 참 인정을 받았고 성적을 냈습니다. 하나생명대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이 하나생명배 이 우승자 출신 정말 유명 프로 기사들이 많죠. 네. 뭐 이동훈 선수, 변상현 선수가 결승에서 둔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뭐 나혜연 선수, 이지현 선수 다 하나생명대 출신 네. 뭐 프로 기사들이고요. 올해 성적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보여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적 시합이 아무래도 이제 바둑리그나 퓨처스리그에 선발이 되지 못하면 시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성적은 보진 않지만 이 선수를 주위에서도 그렇고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기대를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재팀 만 15세 이하 훈련하는 영재팀이 있고 만 18세 이하 육성군이 있는데 이 선수가 올해 이제 육성군 선발전을 뚫고 육성군 만 15세입니다만 만 18세 이하 선배 형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상위권 차지를 하고 있고 한 두세 살 그러니까 형들이죠. 두세 살 형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이제 두세 살 형들이라면 어떤 뭐 선수들이 있을까요? 이제 박상진 선수가 이 선수보다는 2살 위인데 박상진 선수는 또 육성군에서 이제 승격을 해서 국가대표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뭐 박종훈, 박진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2000년생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둑 자체가 상당히 수를 빨리 보고 감각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감각이 좋고 좀 손이 빨리 나온다는 네. 게 좀 공통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문민종 선수도 좀 손이 빨리 나오고 수를 빨리빨리 보는 대신에 그게 이제 경솔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차츰차츰 이제 좀 잡아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 어린 선수들이 또 이 북경에 교류전을 다녀왔습니다. 만 15세 이하 선수들이 8명, 총 8명이 중국 국가소년대와 이제 교류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총 8판의 대국을 치르고 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는 좀 고전을 하고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이 문민종 선수는 8판을 두어서 7승 1패라는 네,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거의 그 본인의 나이 또래 기사들에게 거의 대부분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가대표 코치진에서도 상당히 전체적인 성적에서는 저희가 좀 뒤처졌지만 이런 상당히 고무적인 뭐 결과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신감을 많이 얻었겠어요. 네. 자, 변상일 선수가 다가오고 100이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를 걸어가자는 뜻이고, 뭐 문민중 선수가 선배 기사고 또 성적이 좋은 기사지만 전혀 이제 좀 위축되는 것 없이 당당하게 전투를 걸어가니까 변상일 선수가
이번에는 상변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살짝 이제 전장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죠. 네. 그것도 이 백 모양의 급소 자리 중 하나인데요. 네, 위로 막으면 넘는 것이 이제 자세가 괜찮고요. 또 삼선 쪽으로 막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그때 젖혀서 이거는 백이 차단을 하기는 약간 부담이 되죠. 이렇게 두고 젖혀 나온다거나 또는 뭐 이스로는 호구 칠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 그 지금 어린 기사들 2003년 이하 기사들이 이제 국가대표 영재팀에서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열심히 평소에도 훈련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합 기회거든요. 시합 기회가 무엇보다 이제 특히나 어린 기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훈련할 때 하는 대국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그 정말 진검승부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저도 그랬었고 이제 최근에 입단한 기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기 5분 때문에요. 남았습니다. 시합 기회가 적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 크라운 혜택에서 예선을 이제 스위스 리그 5회전으로 5판의 대국을 이제 제공한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린 기사들에게는 좀 고무적이고 네. 시합을 많이 둘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자, 변상일 선수가 어려운 숙제를 네. 던져준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넘는 수와 또 다음에 호구 치는 수를 보고 있네요. 여기를 막으면 그냥 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으면 하나 단수를 맞아서 이 선으로 좀 눌렸거든요. 네. 이러고 나서 백이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여기를 막으면 좀 눈의 가시처럼 여기를 먼저 하나 젖히고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수를 치기 전에 젖혔기 때문에 백의 형태의 약점을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자, 변상일 선수는 이 작년 크라운 혜택에서 8강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당시 박정환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올해는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뭐 다 우승을 내심 이제 노리고 있겠죠. 네. 지금 기존의 강자들 박정환, 신지서 작년 이제 우승 준우승자 외에도 한 8강쯤 되면 정말 웬만한 세계 대회 못지않은 대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변상일 선수 올해 뭐 정말 많은 대국을 치렀고 또 성적도 승률도 꽤 좋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 그 KB리그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얼마 승리했던 전에 것이 네, 좀 인상이 깊었어요.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고 네. 특히 신진서 선수에게 특히나 좀 잘 못 이기고 중요한 길목에서 좀 아쉽게 지고 이런 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중요한 판에서 본인도 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죠. 아마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테고요. 네. 두 선수는 또 맥심배 추첨을 했는데 또 1회전에서 딱 만나게 됐더라고요. 결국에 항상 붙어야 될 네. 상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아마 많이 이제 뭐 중요한 승부에서 많이 만날 두 기사고요. 네. 또 변상희 선수가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갓 입단한 시점부터 뭐 대국도 해보고 뭐 해설하면서 바둑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둑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 안 풀리고 본인이 실수했을 때 그게 너무 표정에 드러나고 막 초조해지면서 실수가 실수를 낳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량으로는 이미 상당한 이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멘탈 또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싶어요. 뭐 좀 여담
여담이라고 할까요? 그 신진서 선수와의 뭐 얼마 전에 이겼던 대국 말고 그 리그 대국 시즌 중에 한번 거의 잡았던 바둑을 뭐 반집회한 적이 있어요. 뭐 그 바둑에서도 이제 변상현 선수가 거의 뭐 조금만 침착하면 여러 번 이길 기회가 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흥분을 하더라고요. 흥분을 하면서 이제 실수가 나오고 그걸로 실수를 낳고 이런 모습을 또 그게 다 이제 표정에 드러나고 돌 놓는 착점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 바둑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제가 변상현 선수 따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거를 영상을 찾아서 한번 직접 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좀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식을 하고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변에서는 흙이 좀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프는 100 쪽으로 가 있네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바깥쪽에 약점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보통이라면은 흙이 그래도 집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돌려서 이쪽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 보이지만 100도 여기를 침투했던 돌이 이렇게 좋은 형태로 호구 형태로 잡으면서 여기도 두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흙이 먼저 다가온 자리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변화여도 흙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백도 네. 뭐 잘 타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실리를 내준 대신에 두터움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와, 이 수도 패기 넘치는 한 수네요. 그리고 여기 두니까 흙도 이 돌을 잡지 못하면 약간 까다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씌어가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잡힐 돌은 아니고 흙의 입장에서도 약점이 조금 있거든요. 잡지 못하고 만약에 좀 이제 이런 무른 행마를 하게 되면 이 돌이 나가는 순간 오히려 흙도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또 기회를 봐서 백이 젖혀 있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게 되면 귀의 귀의 실리도 실리도 없고요. 네, 착실해집니다. 이 수는 상대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한 수네요. 변상희 선수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손이 빨리 나왔는데 이 수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수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어떻게 짜나갈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강하게 바로 갈지 아니면은 좀 탄탄하게 길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 여기서의 한 수, 여기서의 몇 수가 바로 바둑의 흐름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붙여서 가네요. 이건 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끊는 것은 오히려 활용을 좀 당할까요? 네, 이건 좋지 않아 보여요. 모양도 그렇고 요 한 점 잡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백에게 활용을 많이 당하고요. 이렇게 두어서 이제 그 다음에 끊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호구 치면 이제 여기도 선수로 듣고 있고요. 뭐 쉬어간다든지 해서 좀 강하게 몰아붙여 보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호구 치는 것은 좀 부담이라고 본 것 같죠. 호구 치는 것은 젖히는 수가 선수라 중앙 쪽에서 막아가면 네. 잡힐 돌은 아닌데 후수로 안에서 쌈짓 뜨고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끊기는 약점이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패기 넘치네요. 야, 그냥 저는 젖힐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젖히는 정도라고 봤거든요, 네. 저는. 획도 잘못하다간 형태가 많이 무너지겠는데요. 지금 이 돌도 공배가 차있기 때문에 네. 한 수 한 수가 상당히 급박한 진행이 되겠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끊는 수는 정말 저렇게까지 둬도 되나 할 정도로 자신감이 좀 묻어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상대가 강한 선수이고 하지만 그냥 내 힘을 믿고 둔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젖히는 게 일감이었는데 이제 끊는 수는 정말 야. 자, 이제 끄는 수는 다음 돌을 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희생타를 삼아야 될까요? 돌을 그냥 버리는 건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자리를 잡는 것은 끊는 수와 이 수의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잡혔을 때 오히려 악수입니다. 그래서 끄는 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늘거나 아니면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흑도 빵따냄을 허용하고 나오고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늘면 이것도 겁나긴 서로 겁납니다. 백도 겁나고 흑도 이 석점을 못 잡았을 때는 흑 모양도 무너질 수가 있어서 흑도 겁나고요. 문민중 선수는 초반에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했군요. 네, 자 늘었고요. 흑도 한 점을 늘어두는 것이 일감인데요. 네. 힘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지금 흑진에 사실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빨리 중앙쪽으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지금 태연자약하게 여기서 그냥 스스로 잊고 있습니다. 잡아볼 테면 잡아보세요. 어, 지금 문민종 선수가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가 젖히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수 치면 흑도 자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흑이 이런 곳 이 출구를 봉쇄하자고 나왔다가는 바로 이 수단이 성립합니다. 이건 뭐 이어도 되겠네요. 입고 끼워도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수상전에서 흑이 잡히죠. 여길 받아라라는 거예요. 늘면 그때 나가겠다. 이건 형태가 네. 괜찮죠. 한 수 한 수에 뭔가 힘이 느껴지고 변상희 선수도 이런 이 전투는 전문인데 이런 접근전은 사실 변상희 선수 전문이거든요. 그런 이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 문민중 선수가 전혀 지금까지는 위축되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지금 흑의 행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수는 없었거든요. 네, 뭐 흑이 문제수가 있었다고는 네. 생각이 안 되는데 흑도 지금 최강수는 뭐 여기 늘어서 한번 수상전 할 테면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늘어두는 수는 젖히는 수를 확실히 나중에 선수로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 요즘 이 인공지능의 그 참고도나 이제 기사들이 복귀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보통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기를 늘어두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음,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늘어두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프로 기사들도 지금은 이제 좀 의미가 있죠. 네. 급박한 전투일 때 나중에 젖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가 있는데 아예 초반에도 인공지능은 여기를 늘어둡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선수들도 늘어두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흑의 다음 행마가 궁금해집니다. 네. 여기를 느는 게 최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제 탈출해 나가면 그때 흑도 탈출해 나간다거나 뭐 계속해서 봉쇄를 한다거나 문제는 백도 정말 배짱으로 여기를 막아왔을 때 수상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이런 내용이 백이 변상의 선수 쪽의 내용에 좀 가깝거든요. 어, 변상의 선수의 바둑을 보면 상당히 좀 쌍방 극한으로 이 극한의 상황 서로 좀 이제 뒤가 음, 없는 승부로 몰아서 승부를 걸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타협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뒤가 없는 5대5의 승부 이런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변상의 선수의 바둑에서는. 이때쯤이면 다르게 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더 강하게 두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의 수법들이 좀 변상의 선수를 연상시키는 처음부터 초반부터 정말 좀 극단적인 수법으로 상대한테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할 테면 해보자. 나도 떨리지만 당신도 떨리니까 한번 네, 뒤가 없는 낭떠러지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오히려 백이 변상의 선수가 두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본인보다 벌써 6살이 어린 후배가 어찌 보면 당당하게 지금 변상현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자고 나오니까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많이 하던 건데 어린 6살 후배한테 당하니까 이런 느낌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 이야, 오늘 재밌는 수 많이 나오네요. 딱 이 수의 의미는 뭐 끊는 것도 있겠지만 끊는 것은 모양이 좀 무너질 수가 있고요. 딱 그런 거네요. 이렇게 두면 있는 것을 선수로 해서 이거는 진짜 잡으러 가겠다. 역시 변상현 선수다운 좀 뒤가 없는 극단적인 바로 잡으러 가겠다라는 수거든요. 우아기 쪽은 손해를 조금 봤지만 흙이 튼튼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젖히는 수를 선수로 빵따램을 주더라도 선수로 이 방비를 하고 잡으러 가겠다. 실전적인 수입니다. 변상일 선수의 재밌는 끼움수가 등장했습니다. 문민종 선수는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문민종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초반부터 급박합니다. 끼우니까 시원하게 이 한 점을 그냥 해달라는 대로 빵 따내고 뒀어요. 그리고 여길 입구자로 두면서 나리자도 아니라 아예 그냥 가장 크게 잡겠다. 가장 크게 품 안에 넣겠다라고 했고 백은 씌워갔습니다. 이제 수상전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이 씌웠을 때 흙은 아마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할 겁니다. 네. 여기를 막히는 순간 우선 수상전은 예정이 되어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더라도 바깥쪽을 싸바르고 우변 쪽을 가는 그림이 나오면 만족할 수 있거든요. 흙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백도 씌워갈 테고요. 네, 근데 봉쇄하는 형태가 나오는지가 문제예요. 백도 여기 약점이 있어서 가령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은 봉쇄가 잘 안 되죠. 단수를 쳐두더라도 좀 수수는 길지만 단수 치고 끊으면 이거는 백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자, 한 발 늦춰서 씌웠고요. 이 그물도 흙은 좀 뚫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고 싶고요. 가령 뭐 그냥 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고 뛰어도 우변 쪽 진출은 가능합니다. 여길 끊을 수는 없어요.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끊는 수 약점이 생겨버립니다. 먼저 한 칸을 뛸지 찌르고 뛸지. 그냥 뛰네요. 백도 이 흑도를 다 연결시켜주고 싶진 않은데요. 네, 여기 있는 수가 어느 순간 흙의 수가 확 늘어버리죠. 네. 우선 딱 눈에 보이는 그림은 백이 봉쇄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흙을 가둬두긴 했지만 문제는 수상전에서 백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림이라면. 또 한 가지는 그냥 뭐 이 한 점을 뚫고 흙을 탈출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백이 얻은 것보다는 흙이 뚫고 나간 것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우변은 우삼기의 흙이 나와 있어서 네. 큰 집을 만들기도 힘들고요. 네, 백의 다음 수가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그쪽으로 갑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막는 건 정말 그냥 뚫려주고 두네요. 이거는 흙이 불만이 없죠. 모르겠어요. 이 하변이 그냥 잡혔다고 보면 흙이 잘 됐습니다.
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젖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가령 이쪽으로 공격 가더라도 몇 발짝 못 나갈 것 같고요. 거의 잡혔다고 본다면 기세 좋게 문민중 선수가 몰아쳐 갔습니다만 그냥 잡히면 좀 싱거워요. 흙의 끼움수가 네,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싹싹하게 두네요. 벤이 좀 싱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흙집은 그래도 꽤 크게 났고요. 백이 늘어난 것은 여기 한 15집 정도거든요. 근데 흙도 15집 이상 늘었고 두터움도 흙이 가져갔습니다. 기세 좋게 두었는데 변상현 선수가 잘 여기서는 처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좌변과 중앙 쪽이 이제 남아 있고요. 여기 좌변에 그냥 밋밋하게 두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이거는 정말 좌변에 그냥 두어서 집을 억지로 내는 느낌이 있고요. 두기가 쉽지는 않은데 차라리 모양을 한껏 키워서 10초. 하나, 둘, 다음에 또 눌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넷, 이런 식으로 다섯, 두어서 여섯, 흙을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덟. 네. 눌러가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다음에 뭐 맛을 조금이라도 큰 수는 안 나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흙이 밀어주면 이거는 되게 고마운 네. 교환이고요. 흙집은 어느덧 60집이 넘습니다. 하변 실리가 상당히 착실하고 토실토실하네요. 백은 여기가 한 30집 약간 약하고 나머지는 이제 좌변 쪽 가능성에서 집을 좀 늘려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중앙 쪽에 있는 흙의 두터움도 좀 네. 남아 있고요. 여기를 흙이 두면 이런 돌들이 다 이제 패석처럼 흙의 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워낙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호구 쳐서 받나요? 이 응수타진이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수는 안 나지만 최소한 나중에 끝내기는 남고요. 이쪽 끝내기가 남고 맛도 좀 있을까요? 단수 치고 큰 맛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모양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뭐 집으로는 조금 득을 받습니다. 하나, 둘, 좌변이 문제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서 줍니까? 일단 막는 것보다는 실리로 손해인데요. 네, 실리로 손해고 다음에 또 밀고 들어가고 치받았을 때 네, 손을 빼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또 좀 눈의 가시 같거든요. 네. 있는 건 넘어가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또 뚫리는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도 특히 변상의 선수는 이런 돌 절대 두어서 안 살리고 상대가 잡으러 올 때 살리는 선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막을 줄 알았는데 뭔가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상현 선수 바둑을 보면 많이 보이는 패턴이 상대가 뭔가 좀 공격을 할 것 같은 액션을 취할 때 보통의 선수는 거기서 이제 그 돌을 돌보거든요. 돌보고 이 좀 평화로운 진행을 택하는 상황에서 변상현 선수는 한 번 더 손을 빼서 잡으러 오게 만듭니다. 안 잡으면 안 잡으러 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활 승부로 끌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당장 들여다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게 이어야 되죠. 밀면 막으면 집으로 꽤 당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될까요? 그러면 약간 당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맞고 치받을 때 당연히 늘어야 되는 자세에서 여기를 이어서 받은 거잖아요. 행마상으로는 좀 당했습니다. 물론 막았으면 치받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붙였겠지만 지금 막는 것은 약간 당한 것을 좀 인정하는 수이고요. 그렇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막아야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당하는 거는 정말 아픈데요. 백을 가르고 나오는 것은 좀 허무한 수법일까요? 이쪽을요. 네. 네, 이제 바둑의 흐름 자체가 흙이 실리가 많고 흙이 좌변 쪽을 잘 수습하면 나쁘지 않은 바둑인데 이런 수들은 이제 공세를 취하는 수라서 또 공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좀 허무한 곳에 돌이 별로 영향가 없는 곳에 돌이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요. 지금은 원래는 손을 빼고 좌변 쪽 어딘가 여기가 참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백의 형태상의 급소이기도 하고 벌리는 수를 겸해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백이 이쪽을 두어왔을 때 눈앞의 실리를 너무 많이 뺏깁니다. 네. 이렇게까지 당해야 된다면 실리도 실리지만 사활도 네. 걱정을 해야 되고요. 좀 있으면 정말 사활 걱정돼야 될 수 네. 있으니까 느수는 약간 그 순간적으로 변상현 선수가 낙관이 좀 묻어난 수가 아닌가. 네, 결국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조금 손해를 본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 당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근데 막을 거였으면 애초에 붙였을 때 막는 게 이제 득이라는 거고요. 둘, 이제는 백이 여기를 와야 넷, 됩니다. 이 다섯, 자리요. 여섯, 일곱, 여덟. 이 좌변에 있는 두 점은 하변에 있는 흑돌과 만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지금도 뭐 뛰는 수 어느 정도 선수 의미가 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 그냥 한 칸 정도 뛰어도 공격당할 돌은 아니겠고요. 네, 백이 계속 공세를 취하면 좌변 쪽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한 칸 뛰는 게 가장 무난하다면
변상현 선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변상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 그 보통의 기사들이 그냥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좀 최대한을 추구하고 더 강수를 추구하는 기풍이다 보니까 한 칸 뛰는 수가 아마 10명 중에 한 7, 8명이 일감으로 떠올릴 수라면 변상현 선수는 여기서 뭔가 한 발 더 나아간 수를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순위 안 나오고 좀 뜸을 들이는 것을 보아서는 한 칸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하라면 아마 대부분 흙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집으로도 해볼 만하고 이 두 점만 뭐 붙이는 거는 큰 차이는 없네요. 이쪽을 빨리 결정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집으로도 흙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중앙 쪽 발전 가능성 마주보고는 상변과 마주보고는 있지만 여기는 당장 흙이 한 수 두면 거의 집이 되는 곳이고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모양이 그렇게 두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네. 딱 그 정도 차이 같아요. 집으로는 뭐 서로 좀 어울려 있는데 중앙 쪽의 발언권이 흙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자, 이때도 느는 수가 보통일 것 같은데 네. 왠지 변상일 선수는 또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느는 수 아니면 끊는 거거든요. 근데 끊는 거는 백도 아마 뭐 반발을 하겠죠. 젖혀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추친수는 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가볍게 두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가르고 나올 생각인지 그게 아니면은 뭐 이런 곳을 두어서 연결을 꾀하면서 다음에 또 중앙 쪽 하나 더 두면 또 집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무난한 수법이라면 현상의 선수 스타일은 뭐 이런 곳인데요. 이렇게 두면서 여기 약점 노리고 이쪽 공격해 네. 가고 정말 딱 뭐 그냥 가장 쉽게 이런 곳을 두었다고 봤을 때 나머지 실내는 정말 거의 딱 개가 바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 흑중앙 대 백 이 상변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괜찮아 보여요. 흙의 발언권이 확실히 더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있는 백도 아직은 얇고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변상현 선수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상변 쪽을 건드리면서 풀어나갈 것 같아요. 바둑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쉽게 두는 기사가 있고 또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기사가 있고 변상현 선수는 후자입니다.
의외네요, 그 수도. 자, 정리, 뭐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다음 한 수. 여전히 무난하게 중앙 쪽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가르고 나오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 그냥 정말 이거는 변장현 선수가 이 정도로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백이 참 지켜두어야 할 곳이 많아지네요. 여기 나오는 수가 당장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이런 곳을 후수로 지키고 있는 것은 뭐 흑이 우변을 갈 수도 있고 중앙을 둘 수도 있고 흑이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백은 돌이 자꾸 가더라도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이 돌에 응원군을 보냄과 동시에 상변 쪽에도 좀 약점을 커버하고 나아가서는 이 중앙 쪽의 흑의 연결고리도 조금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셋, 효율적으로 판을 짜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비슷한 맥락이죠. 한 발 더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흑이 짚어가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두는 거는 흑은 집이 나는데 백은 여기 뭐 집도 아니고 몇 집 네. 생기지도 않아요. 한 발 더 가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네, 그 자리가 딱 보이거든요. 백이 중앙에 손을 쓸 수가 없네요. 뭐 지금이라도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흑이 두는 순간 한 20집 넘게 나버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쉽게 말하면 백이 눈목자를 두었어도 흑이 여기 두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꽤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어깨짚음 당하면 중앙이 확 둘, 쪼그러드니까. 여기를 이제 백이 눈목자, 흑이 여기를 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교환을 당한 겁니다. 이 교환이 흑이 확실치 않은 교환이거든요, 사실은. 이 교환이 흑이 확실하게 되면서 흑이 두터워지고 득을 네. 받죠. 그만큼 나리자는 한 발 느렸습니다. 자, 백이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중앙의 백집이 둘, 셋, 잘 안 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백이 중앙을 깨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여덟, 아홉. 그리고 모양이 좀 얇죠. 흑은 이곳을 정리하다가 중앙에 집이 나지 않더라도 이런 곳만 오더라도 벌어들이는 게 있으면 바로 가네요. 그냥 정리도 안 하고. 다음에 이 선으로 날일자를 둔다면 더 커질 테고요. 네,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봤나요? 근데 지금 집으로도 흑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분명 넷, 이 바둑이 다섯, 큰 차이, 일곱. 지금 형세 판단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이제 흑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풀어나가기가 또 종반으로 갈수록 두터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뭔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이쪽으로 젖힐 수도 있고 양쪽 다 젖히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흙이 두터운 곳인데요. 네, 뭔가 거기서 수를 내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노리는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받아주면 이것은 백도 모양이 괜찮게 나왔고 최소한 여기 몇 집도 벌어들였을 뿐더러 다음에 끼우는 수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흑은 피해간다면 그냥 늘어도 백의 노림수는
피해갈 수가 있고 좀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안쪽으로 젖히더라도 뭐 당장 백이 수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백도 여기를 치받은 다음에 하변 쪽을 계속 노려보겠죠. 어, 뭔가 여기 이제 그래도 조금 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쳐다보면 글쎄요. 변상일 선수는 가장 깔끔한 처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지금 형세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젖혔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이번에는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자, 앞으로 중앙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어려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큐릭이 들어갔네요. 네. 자, 이쪽을 붙이고 오른쪽으로 젖히니까 젖혀서 끊고 이렇게 둔 장면입니다. 노골적으로 좌변 흙을 끊자 따내면 이어서 좀 차단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데 잘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그렇게까지 이게 딱 전상의 선수 스타일이거든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뭔가 안 죽으면 이기고 끊어왔을 때 사는 길을 찾아서 저도 딱 일감으로는 차단은 된 것 같지만 잡힐 돌은 아닌 네. 것 같다가 딱 일감인데 자, 무슨 수를 보고 있을까요? 잡히지만 않는다면 중앙의 빵 따냄이 튼튼해졌거든요. 네, 튼튼해졌고 나중에 뭐 이런 곳 붙여가도 여기 다시 부수입이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자, 문제는 넷, 찾아야 되거든요. 살기는 살겠는데 이거 약간 부분적으로는 괴롭긴 괴롭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여기가 선수로 듣는다면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둬서 살긴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성공입니다. 두터워졌잖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젖히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딱 지금 시간을 보는 게 문민정 선수가 직감한 거예요. 승부처다. 이으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입고 살려줘도 백이 잘 되긴 했습니다. 네. 이게 관통이 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번 툭 응스타지 던진 것 치고는 최대한 잘 됐습니다. 여기도 됐고. 그런데 형세가 이걸로 백이 좋아진다? 이런 계산이 없다면 지금 젖히는 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사활 승부로 가는 겁니다. 있는 것은 이건 잡혔거든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요. 절묘하게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여기를 둘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흙은 이쪽으로 두고 이으면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둘, 이건 수상전이 흙이 느려요. 다섯, 여섯. 자, 확신을 가지고 둘 수 있습니까? 아, 거기 우선 기가 막힌 연장책이 하나 네. 있었네요. 여기를 둘 수 있으면 좌변 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흙이 다른 순간 잘 안 보여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쪽으로 갔고요. 변상의 선수가 좀 쉽게 생각하고 저도 딱 따냈을 때 느낌, 일감은 그냥 쉽게는 안 잡히겠구나. 살 수는 있겠다였는데 막상 백이 끝까지
지금 4화를 추궁하니까 당장 사는 수가 잘 안 보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변상현 선수 화난 것 같아요. 일단 손을 뺐다는 것은 10초. 당장 수가 좀 보이지 네. 않는다는 뜻인데요. 연장책이기도 하고 다섯, 여섯, 아직까지는 흑이 여덟, 아홉. 네, 중앙 쪽이 백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지금 탄력 받았어요. 지금 문민중 선수. 이거 뭔가 승부 됐습니다. 백의 열붐이 계속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장면이죠. 당장 있는 수 필요하고 우직근 이런 곳 끊어버려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주변이 두텁다 보니까. 변상희 선수가 분명 좌변 쪽에서는 수익기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익기에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둘, 되겠지라고 생각한 셋, 부분에서 반격을 넷, 당하니까 다섯, 여기서는 여섯, 분명히 손해를 일곱, 여덟. 보는 장면인데 지금 중앙 쪽이 백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바꿔치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근데 중앙이 크죠. 이곳은 근데 여기도 지금 문제인 게 변상희 선수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는 다 백이 잡혀서 흑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문제는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가만히 하나 밀고 셋, 붙이면 장문인가요? 다섯, 근데 여기 몇 발짝 못 나가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좀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모양에서도 1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장문이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있고 수수는 잘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선수예요, 사실. 해맛이 남아있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끊는 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이 하나, 백이 이렇게 물러서면 셋, 아래쪽이라도 잡는 수를 남겨두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일곱. 자, 그냥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 너무 일사천리로 둡니다. 백이 입구까지 버티는 수는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죠? 끊었을 때 씌우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겠네요. 네. 자, 두 선수가 우선은 이제 피셔 방식이니까 시간도 좀 당연해 보이는 곳에서는 빨리빨리 두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 불리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어느 한쪽이 그냥 확실히 져 있다. 그건 문제거든요. 진행이 되기 전에 고민을 해야죠. 지금 중앙만 끝난다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을 때 끊지는 못합니다. 끊는 것은 이렇게 미는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네, 1분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를 잡고 정리가 되겠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가는 흙집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여기서 큰 자리가 여기도 기민하게 네. 흙이 젖혀두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았는데 우변도 우변도 엄청나게 있고요. 커요. 하나씩 가지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수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고 이렇게 지금처럼 된 다음에 백이 우변을 갈 수 있으면 백이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 젖혀둔 것이 기민해서 둘 중에 하나는 흙이 차지할 수가 있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능하다면 하나 밀어두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밀어둔 수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교환을 네. 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흙이 약간이나마 좋을 것 같네요. 이수가 상당히 기민해서 백이 양쪽 다 두고 싶은데 양쪽 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그냥 지금도 두어도 선수죠. 되네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달리는 순간 흙집이 한 92 정도까지 납니다. 많이 나요. 백은 이곳은 다 끝내기를 이제 선수로 할 수가 있겠고요. 승부 예측은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데요. 여기가 그냥 있고 날일자하고 쉽게 정리되는 그림이라면 백이 한 83? 그래도 큰 큰 차이는 아니네요. 아니고요. 지금 하나 입구자에 두는 것도 괜찮았네요. 왜냐면 어, 뭔가 여기 가기 좀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흙이 끊길 수도 있는 거죠. 뭐 붙인다거나 최소한 젖히고 있거나 호구 쳐서 우변을 뚫는 수를 남겨두었기 네. 때문에 여기 해둔 것도 아주 기민했습니다. 흙이 중앙을 먼저 살리고 나왔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두더라도 느는 게 아니라 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아까 백집을 조금 더 많이 세기는 했네요. 만약에 흙이 여길 받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개가가 흙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네. 없고요.
이 계간은 진짜 미세할 것 같아요. 이거는 흑이 뭐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변을 가야 계속해서 다음 끝내기가 생기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늘어서 교환을 하니까 백이 입구자가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여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젖히고 붙이거나 젖히고 있거나 우변은 깨져 있습니다. 흑 1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앙을 주고 우와 귀 쪽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 교환들이 다 악수이고 네. 우변 쪽에도 또 영향이 있거든요. 네, 이 계간은 정말 극미한 형세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네, 여길 지키는 계간은. 자, 이쪽을 선택을 했고 백도 자, 젖히고 붙이느냐 먼저 붙이느냐. 먼저 붙이느냐 젖히고 붙이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느는 건 선수지만 우선 우변 흙집도 다 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곳은 젖혀 있거나 어,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은데 변상현 선수는 그래도 이쪽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막고 이 자리를 뺏기면 셋, 백이 양쪽을 다 둔 거기 네. 때문에 여섯, 그리고 이렇게 큰 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하다니 또 네. 신기하네요. 하나, 둘, 셋, 넷, (10초) 하나, 둘, 셋, 자 약간 노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노림이 있나요? 네네네. 섬짓 저도 뭔가 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1분 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막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뛰어요. 만약에 그냥 곧대로 다 받는 거는 수가 나잖아요. 단수 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좁은 곳에서 수가 네. 나나요? 근데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10초 하나, 뛰었을 때.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자, 문민중 선수도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다른 곳부터 좀 두어갑니다. 그 수는 네 젖히고 두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죠, 근데? 지금 하변을 한 칸 뛰는 10초. 건가요? 하나, 네. 둘, 근데 안 됐을 때는 꽤 손해라서 네 이게 안 되겠네요. 여섯, 일곱,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저 같고요. 어, 자, 뭐 보면 알겠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도 노림이 있으니까 참 무섭네요, 바둑이. 부분적으로는 제가 본 수는 이렇게 느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때 끊으면 근데 이렇게 못 두겠죠, 근데. 네, 이렇게 못 둘 것 같고요. 자, 변상희 선수가 과연 정확하게 응수를 할 수 있을지, 부분적으로 이술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 만약에 백이 안 된다면 좀 손해죠. 손해를 본 거죠. 이건 손해 많이 봤어요. 이게 그냥 바로 여기가 승부입니다. 지금 백이 한 칸을 뛴 순간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바로 승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집으로 많이 손해거든요, 지금. 자, 변상현 선수는 수가 안 난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치받는 수를 먼저 하면 단수 칠 때 나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냥 한 칸 띄거나 가만히 이렇게 두더라도 일선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거든요. 둘, 셋, 넷, 여기를 먼저 두자니 여섯, 일곱, 여덟. 자, 먼저 가는데요. 이거는 근데 단수 치고 네. 한 집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패가 납니까? 어, 거기는 네, 손해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찝혀서 있는 것보다는 건너가게 해주더라도 이쪽으로 해놓으면 여기 수가 났을 때 또 놓고 따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가 문제가 됐고요. 아, 오늘 변상희 선수가 좀 시간이 있는데 빨리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패가 났어요, 우선은. 되게 여기서 수가 또 나나요? 자, 이제 팩감을 살펴볼 차례인데 흑이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좌변 쪽 팩감 몇 개 있어요. 이도를 움직여서 좀 손해긴 하지만 이런 네. 식으로 몇 개 팩감이 나옵니다. 백은 여기 팩감이 상당히 근데 이게 팩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두 선수 지금 뭔가 둘 다 약간 달아오른 것 같아요. 변상현 선수도 약간 달아오른 것 같고 문민중 선수도 뭔가 좀 횡재한 느낌이 네. 있거든요.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일단 수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수를 내기 전에 그냥 넘겨주어서 이쪽은 좀 이렇게 개가가 됩니까? 여기 손해를 받고 그렇죠. 지금 우하 쪽에도 손해를 받습니다. 변상현 선수 그 사이에 개가가 다 됐습니까? 그걸로 이기나요? 신산인가요? 아니면 팩감이 어차피 없다라고 본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둘 데 없습니다. 네. 우하기만 두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좀 둘 다 약간 냉정을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있는데 두 선수가 약간 달아올라서 지금 진정이 안 되는 상태 같아요. 자, 복잡한 패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끝내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광고를 보고 와야 하는데 미세한 승부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문민종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 열심히 형세 판단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문민정 선수가 하변 정말 그냥 흙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기가 막히게 수를 냈고요. 자, 지금 우하 쪽 정리만 끝나면 바둑이 다 마무리가 되는 네. 장면이잖아요. 자, AI는 백 쪽으로 꽤 기울었는데요. 여기 정리가 근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여기 백집이 조금이라도 나야 백이 조금 괜찮나 하는 정도의 승부거든요. 일단 미세하긴 합니다. 네. 문민종 선수는 손이 빠르다고 처음에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이런 장면에서도 여전히 빠르네요. 개가가 끝났습니까? 흙이 조금 괴로운 점이 이제 여기는 반상 최대 늘어야 되는데 찝는 수가 선수가 듣고 있고 거길 다 놓고 네 나중에 뭐 뒤로 다 메워야 네.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기도 백이 맞게 되면 중앙 쪽도 나중에 한 두세 개 놓고 따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나마 남은 상변 네, 또 약간의 중앙 가로는 약간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백이 이곳이 그래도 두텁거든요. 여기 끊어 잡는 곳 크고 이런 곳도 백이 부수입이 좀 있고요. 이쪽도 백이 틀어 막으면 집이 그래도 좀 납니다. 네. 흙이 약간 바쁜 게 제 개가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그냥 흙이 이렇게 둔 걸로 이제 인정을 했고 이것도 흙이 다 하고 뭔가 흙이 최대한으로 잘 끝내기를 했을 때 미세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흙이 이쪽을 선택을 했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잘 정리를 하면 백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두면 다음 찌르고 막는 끝내기가 좋잖아요. 너무 큰데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꽉 막아버립니다. 중앙에 갑자기 큰 집이 나버리죠. 아 그냥 지금은 이쪽으로 두네요. 이렇게 두어도 다음에 젖혀있는 끝내기 있고 여기도 집이 붙고 다음에 또 뭐 두면 중앙 집 나고 뭔가 백이 두터운 이 끝내기 부분에서 두터운 곳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변패를 또 피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좀 나중에 후에 복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를 안 내주는 방법이 있었는지. 네. 지금 뭐 근데 여전히 이제 끝내기 승부입니다. 우아귀도 클 것 같고요.
좌귀도 크고. 제 계획은 엄청 미세하거든요, 지금. 그냥 저는 좌하를 흑이 두고 우하를 백이 두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진짜 반집승부 느낌인데, 부분 끝내기로는 여기가 가장 큽니다. 네. 이곳이 그렇지 않네. 지금 여기가 엄청 큰 게, 여기 두면 지금 갈수 하나밖에 안 해도 되고요. 여기 하나만 따내면 되고, 백이 두면 세 개를 내야 되네요. 이렇게 백이 뒀으면 여기가 다 메워지면 하나, 둘, 세 개를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 자체 두 집에 다섯, 여섯, 일곱 집 이상의 끝내기였네요, 여기가. 우변 백은 끊어져도 괜찮은 거겠죠? 여기는 지금 왜 하죠? 여긴 왜 두죠? 그냥 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를 둔 거는 복집이 바로 생기는데요. 왜 뒀죠?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끝내기로 그냥 졌습니다. 이 계가는. 어디를 둬도 여기를 두고 둘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당하는 거거든요. 집으로도 이득이 없는 곳을. 그리고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 뭔가 사활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받았는데 여기는 왜 뒀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그렇게 되고 이제 개갑니다. 미세하게 흙이 제가 제 개가에 자신은 없지만 미세하게 흙이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하와 좌하를 흙이 양쪽 모두 둔 거잖아요. 어, 음. 여기를 지금 안 받는 거를 생각하고 있군요. 크지 않나요? 여기가 여기 두는 게 가능하면 이쪽이 낫습니다. 있는 것이 부분적인 끝내기로는 이렇게 두면은 하나, 둘, 셋, 네 집이 여기까지 네. 나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손을 뺄 수가 있으면 여기는 네 집이지만 젖히는 것은 다음 흙의 후속 끝내기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약간 손해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손해일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흙이 젖힌 것과 비교해서 6집 차이가 나거든요. 아, 좀 이렇게 받고 둔다. 이것도 무조건 손해봤네요, 백이. 보시면요. 지금 있고 이렇게 받은 것과 백이 여기를 내려서고 있고 백이 손 뺄 수 있으면 손 뺀 것과 집 차이가 한 집 차이인데 선수를 흑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선수를 흑에게 내주고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로 한 집을 내주더라도 여기를 막거나 뭐 이쪽을 끊어 잡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쪽은 다 선수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도 지금 끝내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여기를 막고 끊고 다 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장끝내기만 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흙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2, 32, 34, 36, 40, 42, 52, 56, 60, 66, 67, 68, 69, 70에 여기 하나 따네. 71. 71이 약간 약하네요. 43, 44, 45, 46, 50, 54, 55, 60, 63, 64, 102차례. 너무 미세한데요. 방금 끝내기라면 반집 승부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문민중 선수가 여기 제대로 뒀으면 이게 지금 한 집짜리 끝내기 네. 한 거거든요. 물론 팩감은 많이 나오겠지만 흙이. 역시 지금 두고 있는 상변 쪽에 백이 두터움이 많았네요. 네.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흙이 71, 정확하게 71. 초 둘. 하나, 백이 64, 그리고 백돌 차례. 다섯,
여섯, 일곱, 아, 그쪽이 낫습니까? 지금 아까 개가도 반집 싸움인데 반면에 7집에 백돌 차례이기 때문에 백이 한 집을 득볼 수 있으면 백이 이기는 개가였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이 낫나요? 이렇게 되면 개가가 약간 달라지는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상변에 끊는 자리를 흙이 먼저 오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를 흙이 두게 되는 거죠. 백이 여기 집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이제 흙집은 10초. 이른 하나, 집이 됐고요. 둘, 셋, 넷. 이거는 반면 8집의 백돌 차례가 돼버렸거든요. 아까는 7집의 백돌 차례여서 한 집이라도 득보면은 백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개가를 네. 하면요. 뭐 이게 조금 낫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흙은 여기를 제가 하나 흙이 따낸 거 하나 안 세고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가 흙집이 34집이 납니다. 이 하나 따는 거 같지? 34, 36, 38, 40, 50, 57, 60, 68, 70, 72, 72. 흙집이 여전히 72. 100은 43, 47, 48, 10초. 하나, 51, 55, 56. 흙이 이겼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뒀어도 흙이 이겼겠네요. 제가 여기 따낸 걸 계속 안 세고 있었거든요. 한 집을. 초. 하나, 이제는 두 선수도 이 형세를 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하변이 살아났는데도 우하기도 만만치 않게 컸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이후 백이 끝내기가 지금 한 집반 아니면 두 집반인데 보시면 여기 치받은 수가 우선 할 필요 없는 악수였고요. 네. 그리고 여기 두었을 때 10초. 이렇게 두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두었으면 실전보다 집으로는 한 집 손해지만 선수를 백이 주고 끝내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랬으면은 모르는 끝내기였던 것 같고요. 모르는 바둑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당시에 한 집은 뭐 워낙 많았고 더 큰 자리도 많았기 네. 때문에 여기를 나오는 수를 흙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거기서 한 집 손해를 보고 이쪽을 먼저 끝내기를 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백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반패가 하나 남게 되겠네요. 네, 배는 백이 이기겠네요. 문민중 선수가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린 선수의 뭐랄까요, 좀 경험이 좀 더 있었다면 역전을 시켰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더 침착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어려워요. 아까 이제 김희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32강전 대국에서도 득을 본 다음에 그 마인드 컨트롤, 그 마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렵듯이 네. 여기서도 오늘 바둑도 큰 수를 낸 다음에 두 선수가 약간 공동적으로 좀 흥분 모드였던 것 같은데 문민중 선수가 거기서 냉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미세하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네. 변상희 선수도 오늘 혼났네요. 문민중 선수를 맞아서. 한 집 반. 그런 것 일까요? 같아요. 네. 획은 44집. 36집, 반면 8집, 한 집 반이네요. 네. 문민중 선수는 아쉬운, 정말 대열을 낚을 수 있는 아쉬운 기회를 놓쳤고, 변상희 선수는 정말 혼쭐이 난 한 판입니다. 네, 32강전 6번째 경기는 변상일 선수가 흑 한 집 반승을 거둡니다. 박정환 선수가 문종호 선수에게 네, 한 집 반승 거둔 맞아요. 것과 좀 닮아있는 느낌을 받네요. 오늘도 정말 혼났네요. 네. 변상희 선수. 속된 말로 용군 갔다 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문민중 선수가 뭐 불리했던 순간이 더 많았지만 정말 한방 이 추이키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면서 변상희 선수를 이제 정말 많이 흔들어 놨는데 노련함에서 그 마지막에 좀 같이 흔들렸던 게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정말 근데 수는 정말 빨리 보네요. 수익이 그러니까요. 빠르고 또 자신감 있고 변상현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없었는데 결국은 그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 정말 그 큰 수를 내고 바둑이 어지러워지고 뭔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평정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역시 아직 어린 나이의 선수다 보니까 역시 거기서 침착하지 못하고 끝내기에서 조금 세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도 승리를 놓쳤는데 그래도 이 선수는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정말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에서도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었고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네. 변상일 선수도
오늘도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조금은 좀 보여주긴 했어요. 본인도 아마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좀 고치려고는 할 겁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량적인 것, 기술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본인의 대국할 때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네, 본인도 좀 네, 느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32강전 6번째 경기를 치른 변상일 선수와 문민종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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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상일 선수 오늘 오늘- 대국 파란만장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땠나요? 네, 초반에 4점 잡았을 땐 괜찮다고 봤었는데, 나중에 중반에 되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제가 5점 죽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하변에서 수 났을 때는 어떤가요? 그 수가 나고 패가 났잖아요. 네, 바꿔치기 네, 그때는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패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패를 안 하면 제가 약간 졌다고 봤었는데, 아, 네. 패해서 미세하다고 봤어요. 나중에 백이 잘 뒀으면은 백이 이길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거 5점 죽었을 때는 제가 나빴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패해서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문민종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문민종 선수 방송 대국은 몇 번째이신가요? 처음은 아닌데 별로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좀 낯선가요? 긴장했고요. 네. 네. 오늘 그래도 변상일 선수를 맞아서 초반부터 되게 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운 것 같고 또 부분적인 이 수익기도 빛났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이길 기회가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귀를 맞아요.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수를 낸 게 패를 내서 그래요. 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수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끝내기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그때도 상당히 미세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약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오늘 바둑 중에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초반에 일단 좀 이상하게 시작해서 좀 불리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어지러워졌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문민종 선수 이제 뭐 올해 크라운 혜택은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 이제 시청하시는 많은 바둑 팬들에게 이제 본인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본인 바둑에 가장 나는 바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 좀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장점은 그래도 중반 수익기가 좀 네. 더 나은 것 같고요. 후반에 좀 끝내기가 좀 아직 많이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변상일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박정환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는데요. 올해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멋졌습니다. 16강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상일 선수의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각오다라는 말이 네. 인상 깊은데요. 변상일 선수 다운 인터뷰 그리고 변상일 선수 다운 각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2강전 6번째 경기는 변상일 선수가 승리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32강전 7번째 경기는 오정화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